헌법재판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탄핵 심판과 관련해서 뭐 좀 우리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될 포인트 같은 게 있으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이제 헌재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두 가지죠. 포고령하고 그다음에 이 윤석열이 최상목에게 줬다는 메모, 비상입법기구 쪽지, 네. 국보위 쪽지. 요 두 개가 굉장히 중요하죠. 네. 왜냐면요. 나머지는 다 증언이에요. 그리고 뭐 우리가 직접 화면으로 본 것도 있습니다만 이것도 부정하는 사람들이니까 이거 아닙니까? 오늘도 이 국정원 홍장원 차장이죠. 어제입니까? 국회에 나와가지고 대통령으로부터 다 끌어내리라는 지시를 받았다. 네. 뭐 그다음에 곽종건 특전사령관도 지시를 받았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건 증언입니다. 말입니다. 근데 윤석열은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지금 부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과 말이 다투는 그렇죠. 상황이 말과 됐다. 말이 다투는 상황일 네. 때는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녹취가 있거나 그럼 좋죠. 근데 녹취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활자화된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활자화된 것이 굉장히 증거로서의 이 가치가 높잖아요. 활자화된 것이 포고령하고 아까 말씀드린 최상목에게 준 국회를 대체할 비상입법부구를 만들고 예산을 만들어라 했던 그 내용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누가 만들었느냐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논란거리가 되는 거죠. 그 문건은 이미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공개됐죠.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문건은 존재하는 거다. 네네. 그런데 윤석열과 김용현의 소위 수작은 내가 아니라 네가 한 거를 해. 김용현이가 한 걸로 하자. 네. 네네 그런 거죠. 근데 그게 유지될 수 있을까요? 그게 자기들의 희망사항인데 네네. 희망사항대로 갈까요? 그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바보들도 아니고.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네. 김용현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김용현이 내라는 우두머리다. 그럼 뭡니까?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 네.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거밖에 없죠. 예,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김용현이 그다음에 내란의 주요 종사자다. 그러면 5년 이상의 형 또는 여기도 사형, 무기금고가 네.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김용현은 내란의 주요 종사자라도 거의 넘버 투기 때문에 최소한 20년 이상 나올 것 같아요. 네. 제가 변호사한테 물어봤어요. 네. 김용현도 종범이라도 무기 나올 가능성이 있다. 가장 나쁜 범죄니까. 그렇죠. 무기 나올 가능성이 네. 있다. 그 김용현 입장에서는 내가 주범이나 공범이나 다 무기인 거야. 어차피 생각을 해보면. 네. 그런 상황에서 그냥 내가 주범으로 뒤집어 쓰고 윤석열한테 끝까지 충성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계산도 저는 해봤을 거라고 봅니다. 네. 변호사들하고 한번 형량에 대해서 따져봤겠죠. 그렇다면은 윤석열을 최대한 형을 낮춰줘가지고 윤석열이 사면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나도 윤석열의 힘을 입어서 사면되자 이런 상상력 발휘할 수 있죠. 네. 물론 저는 이거 가능성이 없다고 봅니다. 왜냐면요 윤석열의 탄핵을 완벽하게 반대한 사람은 국민의힘에서 후보로 선출되더라도 당선될 가능성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탄핵 찬성 반대의 프레임이 7대3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 설령 100만 분의 1의 가능성으로서 대선을 이긴다 소치더라도 탄핵에 완벽하게 반대한 사람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이 대통령이 됐다 칩시다. 윤석열 사면 예를 시켜줄까요? 들면 김문수라면 아니 김문수가 되면은 탄핵 사면해주고. 사면해주겠죠. 네. 근데 김문수가 될 가능성이 없잖아요. 네. 뭐 예를 들면 오세훈이 됐다고 칩시다. 그다음 뭐 유승민이 됐다고 칩시다. 윤석열 사면 시켜줄까요? 저는 안 시켜준다고 봅니다. 윤석열의 정치적 부담이나 위험을 껴안으려고 하지 않을 아무도 거다. 안 하죠. 아무도 안 하죠. 아니 이 사람들은 그냥 자기 이익만 있는 사람들이니까. 당연하죠. 네. 노태우는 친구한테 대통령제를 물려받았는데도 백담사로 보내버렸는데요. 네, 어디 그게 권력인데. 외국으로 내쫓든지. 네, 이 네. 극우들의 수괴가 된 윤석열을 왜 사면시켜줍니까? 절대 사면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그냥 있겠어요? 내란 외란죄에 관한 사면 반대하는 법률도 낼 수도 있는 네네. 거고. 국정 자체가 마비될 건데요.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 점잖은 단어는 아닙니다만 발악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윤석열이 네, 발악하고 네. 있고 김용현도 발악하고 있고 범죄자들이 보통 스타일이 그러니까 정말 반성하고 죄송합니다 고개 숙이고 선처를 바라는 스타일도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고개 뻣뻣이 들면서 발악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내란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네. 그래도 윤석열이 참 전 가관이었던 것 중에 하나가 헌법재판관 앞에서 굉장히 제법 겸손한 척하고 막 일어나가지고 말하려고 그러고 마이크가 안 되네요 이러고. 좀 비루하고 치졸한 인성이 드러난 것이 아닌가. 약자의 강하고 강자의 약한 모습 네. 아니겠습니까? 거기에서는 어쨌든 낮은 자세인 척 해가지고 혹시라도 만에 하나라도 헌재에서
기각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정말 비루한 인간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강자에게 약하고 뭔가 자기에게 영향을 미칠 사람에게는 얼마든지 고개를 숙일 수 있고 헌법재판관의 노동 강도도 걱정하더라고요. 일도 많은데 차가지고. 저까지 뭐 이런 거. 네. 당신이 사고 안 쳤으면 헌재 재판관들이 안 피곤하죠. 그러니까 내란을 안 일으켰으면 되는데도 그럽니다. 하여튼 정말 희한한 종자라는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 끼리끼리인 것 같은데 이를테면 조태열 또 한덕수 이런 사람들이 어제 국정조사에서 나와서 얘기하는 것들 보면 정말 그것도 좀 가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이 보시기에는 우리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 정도만이 그래도 공직자로서 품위가 있고 품격을 지킨 거고 아예 선서도 안 한 이상민부터 해가지고 전 행안부 장관이죠. 이 사람들은 엉터리다. 저는 저 탄핵 사유라고 봐요. 아, 네. 장관이 저 정도 기억이 없으면 저 장관 자리 실행할 수가 없죠. 장관 자리 해임해야 됩니다. 저 정도 기억력 없는 사람이면은. 네. 그 자꾸 우리가 탄핵 거리니까 법률 용어로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행정 용어잖아요. 해임이지 그렇죠. 않습니까? 저 정도 기억력이 없으면 장관 일을 할 수가 없죠. 우리 심신미약 상태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네. 심신미약 상태면은 장관 자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대통령 자리 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 탄핵 사유가 되는 거예요. 어디 저런 인간들을 전부 다 장관으로 시켜놨는지 기가 찹니다.